잠깐 언급하고 싶다. 우리 재판은 권징 33조 2항에 보면 판결의 확정이 있다. 쉽게 말하면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권징 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 권징 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시행규정 제3장 권징 41조 2항 재판국의 합의 방법,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지나간 일이지만 후수를 하고자 한다면 당시 총회 재판국은 윤리적 도덕적 접근도 아니고 영적 접근도 아니고 법과 원칙에 관한 법리적 접근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유언 소지가 있는지 합헌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 본다. 이미 101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수정삭제 추가 보완, 그러므로 101회 총회가 받게 되므로 사실상 28조 6항은 정지되었다고 즉시 우리 헌법은 효력이 발생된다 해서 정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102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같은 견해지만 수정삭제 보완하라고 했지만 법은 살아있다고 이재팔 헌법위원장이 말했지만 그것은 잘못 말한 거다. 이미 101회 때 28조 6항이 즉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돼서 정지된 법을 똑같이 추가 삭제 보완하라 해놓고 법은 살아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101회 때 정지된 걸 102회 때 법은 살아있다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인즉 그걸 가지고 최기학 총회장은 공중파 방송에 가서 법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는 생각되어 본즉 저는 101회 총회에서 이미 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와서 법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효력이 정지된 바 되어서 사문화 입장, 죽을 삭자, 글을 묻자 사문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재판국에서는 이미 102회 총회 때 지나간 옛 일이지만 그렇게 은퇴할에 대한 하는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회법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헌법학자들의 책을 공부하고 정독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박문사 헌법학 총론 71에서 74쪽에 보면 법의 해석에 대해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시 법의 해석은 헌법의 개념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세 가지로 해결 방법을 논하고 있다. 첫째는 이익형량 방법, 두 번째는 서열순위의 방법, 세 번째는 규범 조화적의 방법이다. 1번 이익형량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개별 사건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좀 더 중요한 우월한 이익은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이익형량의 방법이다. 이 이익형량,
덜 중요하고 더 우월한 그러한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첫째는 상위 기본권의 원칙이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차등을 두지는 않지만 상위법이 하위법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경량의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그런 원칙은 인격적 가치가 우선 원칙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복 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이 충돌시는 개별 기본권이 마땅히 우선이 된다. 이런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이 경영의 방법에 있어서 또 자유권 우선의 원칙이 있죠. 쉽게 말하면 자유권, 교회의 자유권, 교인의 자유권, 이런 자유권에 대해서 우선 원칙을 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깊게 세밀히 말씀드린다면 명성교회 10만의 풀뿌리 민초들이 사실은 자기 개인의 개교회의 주권을 행사했는데 28조 6항을 신설하였다 해서 총회에서 억압하고 난리를 치는 부분은 이러한 이익 경량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법 해석에서는 맞지 않고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두 번째 이 법을 해석하는 방면 서열순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의 확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헌법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헌법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정신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신적 기본권이 우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우위가 인정되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이라고 그렇게 헌법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열순위의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 우리 26조 28 몇 조입니까? 26조 28조 6항은 28조 6항은 1항, 2항, 3항과 6항은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열로 굳이 우리 헌법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열이 엄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헌법학자들로 말하면 서열 순위의 방법으로 말하면 마땅히 바른 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사문화된 것을 차치하고라도 사회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이 경량의 방법과 그리고 서열 순위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범 조화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량에 의한 방법으로 해석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권리의 부분적인 면이 사라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보는 견해죠. 규범 조화적 방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방법의 적법성, 피해의 최소성, 사익과 법익의 균등성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고 본질의 내용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사회 헌법에서는 헌법의 재판소나 헌법에 전통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범 조화적 방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이 지켜가면서 대안식 해결 방법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적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안을 내놓고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대안이 없을 경우는 또 대안을 내놨을 때 그것이 잘 상충이 안 될 때는 최후 수단의 억제 방법을 그때 내놓아야 하는데
무조건 강행을 하여서 28조 6항이 법문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법은 살아있다는 잘못된 통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을 통틀어 생각해 볼 때 온당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살펴볼 때 명성교회 10만의 풀뿌리 기문권 민초들의 입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부여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우리는 기각을 한 것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명은 수호제에 나오는 양산박에 숨어있는 그러한 도적대처럼 표현하고 7명은 마치 관우의 청령 언어들을 휘두르는 명금을 휘두르는 의협심 많은 장군처럼 그렇게 오늘날 말하고 또 난리를 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법과 특별법 운운하시는데 예법은 예외 조항이나 단서 조항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28조 2항과 6항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28조에서도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28조에서도 2항과 6항은 순서가 서열이 다르고 위치 자체가 다르다고 말해요. 1, 2, 3항과 6항은 위치가 달라요. 예법을 주장하려면 2항이나 3항에 가로 열고 단서나 예라는 표식을 해야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위치가 다르고 서열이 다른데 예법 운운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도 말씀이죠. 특별법 또한 우리가 볼 때는 민형법에 대한 군법이나 상법에 이런 특별법 제정이 있는 것이지 아니 같은 28조 안에 무슨 특별법이라고 성토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28조 6항을 신설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을 입법할 때는 고지가 있어야 하고 청문과 공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 인사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대의정치인데 마치 감독정치와 같은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28조 6항을 신설하여서 강행하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 했다고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조 6항을 신설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이 법이 표적 입법이고 소홀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 또 기본권의 인격적 가치가 소홀되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연구해서 이러한 법을 새로운 법으로 입법할 때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텐데 참 이렇게 표적으로 소홀로 입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우리 교단원법과 그 사회법에 대한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눈에 보고자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공유하면서 우리 교단이 건전적으로 잘 발전하고 또 서로